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날씨 너무 춥죠? 이번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요. 지금 찬바람이 여전히 쌩쌩 많이 불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바람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있죠. 요즘에 이제 경제 뉴스들 많이 이제 들여다보면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득 드는 것이 왜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거시적인 경제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 이것도 부동산 시장과 좀 연관이 있어요? 좀이 아니라 굉장히 연관이 깊죠. 그래요? 네. 자, 일단 경제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 큰 거시 경제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아무리 튀고 싶어도 튈 수가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어떻게 보면 계란 껍질처럼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게 경제인데 지금 얘기하는 달러화의 강세 이런 부분을 어디서 체크를 하냐면 환율이에요. 즉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강세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환율과 또 주식은 매일매일 바뀌는 걸 들여다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 이렇게 반비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식 시장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장도 오른다라고 해서 비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경제 성장률서부터 뭐 통화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자꾸 뉴스를 살피다 보면요. 부동산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재미나게 내가 예측한 대로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이 이제 점점 좀 재미나지고 이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이 점점점 돈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경제 공부도 시켜드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하니까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경제 공부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모두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좀 벌어보자고요. 2077-6330번 지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에게 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혹시 좀 꼽아놓은 후보군이 있습니까? 어느 곳이에요? 예, 광진구 자양동에 네. 있는 우성 1자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예요. 네, 네. 그 아파트 매수가 어떻게 좀 괜찮을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양동 우성 1차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자양동의 우성 1차 아파트를 30평짜리를 보신 건가요? 예, 거주도 하면서 좀 네.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 시세도 조금 올라갈 수 예. 있는지. 네네. 자, 지금은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은 자양 1동에 살고 있는데 그 네네. 집을 매매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자, 매매를 한 게 지금 빌라나 아니면은 조금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건가요? 빌라를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자,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네. 자양 우성 1차 아파트는 가셔도 괜찮은 곳이에요. 네. 자, 투자 가치도 당연히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거주 측면에서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양 우성
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자양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쪽에 있는 그 곳이 왜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그 자양동 우성 1차 아파트가 있는 8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네. 재건축이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요즘 부동산 어떤 그 아파트의 트렌드는요. 실거주 목적이지 투자적인 관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상 여러 네. 가지 장점이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게 첫 번째 항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그 자양동 이쪽 우성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이쪽 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일단 교육 환경하고요. 네. 그리고 교통 환경하고요. 네. 또 어떤 그 생활 편의성, 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 있는 곳이에요. 예. 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또 밑에 이제 그 뚝섬에 있는 한강공원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측면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흡수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이 다소나마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그 88년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왜 또 거주 겸 투자까지 들여다보냐면 2018년도 되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뚜껑 열고선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실적으로는 그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대지 지분이 작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근데 그 분위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음. 자, 분위기라는 부분이 결국은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그래, 네. 재건축에 대한 이익도 좀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 성향도 가미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하반기쯤에는 그 한강에 대한 좋은 기대가 한강 수변 계획이라는 좋은 호재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 한강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현재 모습에서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실거주 측면의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80%를 붙잡아 놓고요. 네. 나머지 20%를 향후에 네. 투자에 대한 그 매력이 있느냐라는 부분까지 한다면 80%또 20%가 전부 다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는 실거주 겸 해서는 거주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네. 노후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대략 한 60% 이하거든요. 50% 60%인데 네. 여기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을 구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만큼 또 전세 수요자들이 앞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자꾸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소나마 오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자양동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장점을 굉장히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자녀들도 한참 그 초중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때 같고 하니까 네.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글로 이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겠어요? 네. 아, 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그 성동구 금호동 4가 예. 800번지 예, 예. 금호 대우아파트 예. 4평을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 네네. 하는지. 괜찮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성수동 금호 이쪽 4가에 있는 대우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윤현 예, 대표 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금호동일 거예요. 금호동에 금호 4가에 있는 금호 대우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거기가 지금 그 옥수역 근처 서울숲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는 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거기에 24평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아들이 그 직장 다니기가 좋아가지고 네네. 요즘 뭐 애들 젊은 애들이 이제 같이 집에 한 집에 안 살라고 해요. 우리는 방배동 사는데 그래요. 예. 예, 따로따로 살라고 해서 그래요. 예, 자. 살까 싶었어.
그렇죠. 뭐 아무래도 따로 사는 게 조금 또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하고 좋을 수 있는데 또 아기 나면 또 틀려질 거예요. 같이 살기를 원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또 국민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아, 옆에. 예, 맞습니다. 옥수초등학교하고 금옥초등학교가 바로 양쪽에 있어요. 예, 그 지하철이 안중간 그 마을버스가 그 아파트 안에 종점이에요. 자, 일단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아, 예. 자, 일단 장점적인 부분에 하고 약간의 단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쪽 지역에서의 단점부터 작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지금 이 아파트가 이쪽 금호역하고 옥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이 그 옥수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또 이 행당동이라든지 왕십리까지 또 중구 신당동까지가요. 3호선 라인변에 또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수요층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 않는 아예 전형적으로 이쪽 지역에서 거주를만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신축이 있다면 신축으로 가려는 그런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단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00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5년 차가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액과 지금 이런 대우 아파트의 금액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옆에 이제 레미안 옥스 리버젠 단지 같은 경우 하고요. 또 옆에 이제 새로 들어올 옥스 이편한 세상 단지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시세가 얼마냐? 24평 같은 경우가 대략 6억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럼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한 2,500만 원 선까지 갑니다. 신축 좋은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20평대가 한 4억 초반대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럼 평당으로 나누면은 대략 한 1,7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2000년 이하로 좀 더 오래된 거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대략 한 1,500만 원 선 아래로 지금 금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평당 1,000 최저로 해더라도 한 300에서 1,500 이상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신축에 대한 수요층들의 어떤 몰림 현상은 크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실속적으로 좀 주거비를 좀 낮추는 측면에서요. 낮추는 측면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다가가기에는 제일 손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전세 비율도 높은 상황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이 조금 이렇게 그거를 대신해서 대안차를 삼는다면 여기처럼 어느 정도 15년 차 정도 된 아파트들이 인기를 더욱더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24평대 아파트들이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복도식이 많아요. 그럼 복도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계단식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평대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크기도 한 1200세대 정도 되고요. 또 아까 얘기한 교통 환경이라든지 또 교육 환경, 아래쪽 공원이라든지 또 한강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다. 단지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녀분들이 오래도록 좀 거주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요. 한번 비교를 하게끔 옆에 지금 생각하신 곳이 이쪽 금호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잖아요. 금호동에 있는 롯데 아파트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저쪽 한신 휴플러스가 이거보다는 단지 크기는 작지만 입주한 지가 더 짧아요. 그래서 여기가 각각 2003년에서 2005년 정도에 입주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이 워낙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차별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새 거로 갈수록 금액대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단지 이거보다
좀 단지 크기가 작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요거 말고 아까 얘기한 금호동 롯데라든지 한신 휴플러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역하고는 더 가까운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새 아파트면서 단지 크기 작은 것도 몇 개 정도 알아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굳이 사신다고 하면 오케이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왕 움직이실 거라면 말씀 주셨던 그런 곳들 비교하면서 한번 선택하는 것도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역별 또 성격들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지금 강동구에 살고 있고요. 네네. 그 집을 잠실 쪽이나 이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보니까 파크리오 아파트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8억 한 초중반 되는 거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네네. 괜찮은지. 네. 예, 파크리오. 네네. 예, 그거랑 제가 처음에 위례신도시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위례신도시가 다 떨어졌어요, 분양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눈을 돌린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 위례신도시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건 어떤지 좀 그거 두 가지가 궁금해서. 아유,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이현은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예.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세 분 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주택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근데 다 세 분 다가 제가 항상 참 방송에서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견해에서 다 괜찮은 곳만 지금 질문을 주시고 있어요. 오. 자, 마찬가지 이번에도 파크리오를 가신다라고 한다면 찬성입니다. 실거주 목적이시잖아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파크리오 가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거든요. 자, 근데 위례 신도시를 피를 주고 들어가시는 건 반대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파크리오가 어디냐면 여기죠. 몽천 토속역하고 잠실 나루역 여기에요. 옛날 잠실에 이제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됐는데 워낙 단지 크기가 크죠. 6,000세대가 넘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쪽 지역이 이제 잠실 제2롯데월드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100층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인구 유입 효과에 따른 부분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여기 파크리오 같은 경우가 좀 아무래도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디로 비교를 하면 되냐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미 몇 년 전, 한 3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을 때 특히 이제 서초라든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집값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누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는 어느 정도 약간의 올라가는 상승률은 있는데 강남 비해서는 아직은 덜 상승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가치는 높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잠실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상황에서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지금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내년 정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물량이 입주가 되는 때 여기가 지금 46,000세대인데요. 어떤 업무 시설이라든지 제2롯데월드처럼 누군가가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반대로 여기저기서 매드타운식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실수요자는 없는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까지 갖고 있어서 내가 되팔려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입주를 할 당시에 들어올 사람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올 사람도 있는 거예요. 즉 그런 물건을 파는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교차됐을 때 공급의 희소 가치가 지금은 분양시장이 워낙 뜨거운 이유가 지금 갖고 있는 분양 물건들을 프리미엄을 약간 얼마를 주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자꾸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반대로 입주 단계에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 프리미엄도 유지 못한 채 반대로 프리미엄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매수를 한다면은 그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되고 실수요자 아니면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세 금액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높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2년 차 때 한 번 더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한 번 4년 차 때 전세 금액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그 4년 차 됐을 때 전세 금액 올라간 게 결국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리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택지지구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를 지금 피지고 가실 필요는 없으되 단지 일단 파크리오에서 좀 거주를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가격 상승이 됐을 경우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그거를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전체 차지하고 있는 거주 비용은 내가 줄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 관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거주 비용을 사실을 늘려가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곳이 워낙 입지도 뛰어나고 상승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빠져나와서 위례 신도시로 아예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은 나머지 파이, 즉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좀 연금형 부동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그 아파트 호실, 동호수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실 때는요, 시점상으로는 맞고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싼 거보다는 더 조망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비싼 게 나중에 대팔 때도 유리하다는 거 명심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요.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전용 66제곱미터형 신축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혜택이 있어요, 대표님? 일단은 취득세를 면제를 받고요. 또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받으려면 면적 요건이 60제곱미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이건 66. 66제곱미터니까 안 안 되는 되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빌라라는 게 이제 실거주 겸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나중에 대팔 때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재산세라는 부분들이 조금 50% 감면에 해당이 되려면 40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12평 이하 되는 거에 대한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룸보다는 이제 2룸 쪽에 어떤 빌라들이 좋은 지역에 전세를 놓고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이렇게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면적에 대한 기준을 항상 좀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60제곱미터형 이하. 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윤아 대표께서요, 무료 세미나 매번 개최하고 계시거든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3월 14일 토요일, 16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대표님, 네. 이런 거 얘기한다. 맛배기 좀 짧게요. 일단은 부동산은 그냥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돈이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뭔가 좋은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셔서 지금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고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어떤 재테크라든지 투자에 대한 쪽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래서 네. 세미나 오셔서 공부하고 돈이 되는 공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발품을 팔고 좀 손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지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하 대표 오늘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도 꼽아서 여러분들께 그 정보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77-639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오늘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널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수희 소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어느 곳입니까? 네, 높은 상업시설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중구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황학동, 중구의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황학동 가볼 거고요. 박준현 소장님께서는 오늘 두 곳 준비하셨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네, 요즘 아주 대세지요. 실거주나 투자처로 아주 인기를 받고 있는 다세대주택 투룸과 쓰룸 준비했는데요. 각종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편의시설 증대, 그리고 교통망 증대, 그리고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호재를 갖춘 서초구 우면동,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매물은요, 우면동 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순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입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있습니까, 부장님? 네, 일단 그렇습니다. 높은 희소 가치인데요. 임대 수요는 풍부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아주 부족해요.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감이 집가 상승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연구소 이전에 따른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올해 5월 삼성전자 연구소가 완공되면 약 1만 명의 연구원들이 상주할 예정이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 연구소, 그리고 LG 연구소, 그리고 KT 연구소 등 300여 개의 연구소와 함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의 소액 투자로도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매물로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해서 1,500만 원 투자로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이 인근 지역에 들어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그 매물과 그 R&D 센터와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겠어요? 네, 그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인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회습역을 이용하여 강남까지 4분,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 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로 이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센트럴시티, 그리고 고속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와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도심이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양재 시민회습,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깝게 있어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교통 및 생활, 그리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개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초점 맞추고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R&D 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또 인구 수도 어마어마하게 유입될 거란 말이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전망입니까? 일단은 국내 최대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는 서초 우명동 연구단지에는 KT, LG전자,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고 있고,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0,000명의 상주 인원과 3km 범위 내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의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소가 입주 시 지역 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탈바꿈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더해 서초 구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의 부지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이전이 완료되면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는 물론 서초구의 또 하나의 상징 건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연구단지 개발 외에도 굵직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네요. 저희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름쯤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네, 지금 한참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2015년 6월 준공 예정인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진 32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5층 중 3층이며 전용이 45.6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0.2제곱미터에 방 2개,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편리하고 별도의 발코니가 있어 공간 활용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2대 설치와 풀 옵션으로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 그리고 내외부 고급자재 시공 예정이고요. 특히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방으로 CCTV 16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화재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단열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였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가능한지 분석해 주세요. 네, 현재 건축주께서 아주 저렴하게 분양가로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시세가 현재 2억 7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1,5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100만 원, 대출 1억 8,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552만 5천 원에 수익률 1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이 우면동 매물 접근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네. 유의할 사항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희가 방송으로 말씀드려도 시간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관심 있는 투자자께서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체크하시고 꼼꼼히 따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4층이 있고요.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분이 경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더 낮아졌습니다. 1,000만 원 안쪽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추천 포인트 어떻게 갖고 갈까요? 네, 일단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5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운망처럼 역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망 발달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막히지만 않는다면 강남까지 접근하시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지가가 조금씩 계속 또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상업시설이 서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장충동이라든지 신당동, 청구 등이 주변에 있는데요. 그 지역 자체가 지가가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인 800만 원을 투자하셔서 위치 좋은 곳에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매물 위치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 인근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전철역으로는 지금 6호선인 신당역을 도보 8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걸으신다면 한 7분 정도, 그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처에 역이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갖고 있고요. 주변에는 장충당 공원, 그리고 청계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맞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권이 굉장히 잘 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호텔 면세점을 비롯해서 동대문 명동상권, 그리고 종로상권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쇼핑 메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피트라든지 디자인프라자라든지 밀레오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또 주변 지역에는 초중고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국대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과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업무 상업시설이 잘 조화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근처로는 또 그 업무 지역으로서 이동이 편리하게 도로망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그리고 시청, 종로, 용산 쪽으로나 여의도 쪽으로도 지금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이기 때문에요. 업무타운과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 그리고 상업시설의 업무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발 호재들 좀 살펴볼게요. 중구 황학동의 그 근처에 개발되고 있는 거리들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동대문 인근 인접하다고 하셨는데 동대문도 이미 거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또 개발될 게 남아 있습니까? 네, 동대문 이제 역사문화공원이나 그리고 디자인 프라자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입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쪽에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개발 호재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밑에 쪽으로 약수와 청구부터 또 복합 개발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업시설, 업무시설들이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집가 상승의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처에는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는 고급 주상 복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예전에는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현재 지금 집가가 조금 서서히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비롯해서 봤을 때 본 매물 근처에 상업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에 미치는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처에 장충동, 신당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 사옥들이 지금 질비해서 들어서면서 입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땅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시설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잘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쇼핑도 하면서 또 특히나 요즘에는 저희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특구 관광지구로서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그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 효과까지 좀 톡톡히 노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또 큰 호재라고 한다면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후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초고층 건물이 많지만 앞으로 이제 그 후보지로서 선정이 딱 된다면 앞으로 더 높은 건물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호강 효과도 톡톡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올 6월이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저희 지금 오피스텔 물건 보고 있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오피스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 궁금하죠? 자,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상호시설이 지금 소개해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층수는 총 10층입니다. 그중에 4층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층이기 때문에 또 주변에 기계식 주차장을 세워 있기 때문에요.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고요. CCTV 설치해서 보안을 했고요. 그리고 쇼핑 메카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했고요. 앞쪽에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우수한 매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이 어떻게 800만 원이 나올 수 있나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진짜 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에 대한 어떤 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좀 상인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임대를 놓게 된다면 800만 원이면 가능하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입니까? 네, 가능하게 되는 것이 주 야간 유동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우 주거지를 찾을 때는 근처를 많이 가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1억 9,800만 원인데 전세를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1억 9천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소액인 800만 원으로 중구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3천에 90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융자는 1억 2천까지 활용하신다면요. 4,800만 원 소액을 투자를 하셔서 수익률 13%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을 매수하러 나설 때 유의할 사항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취득세율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하고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보다 그럼 오피스텔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꼭 움직이시기 전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나서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중구 황학동 오피스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매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강동구로 가겠습니다. 천호동 열어볼게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인데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천호동 매물 살펴볼 텐데요. 방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매물 어떤 포인트 갖고 우리가 투자에 나서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강남에 이어 최고 지금 타이트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덕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재건축 이주 수요의 최고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탓에 임대감이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초저가의 분양가격입니다. 시공사 대물 보유분으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스리룸을 2,5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매입할 수 있고 월세 전환 시에는 10.4%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명일역과 도보 4번 거리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대중교통이 앞으로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강동구 지역 발전에 두 축으로 일컫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와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더해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가 상승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5호선이
그죠? 명일역에서 인근 지역에 이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교통이 뭐 그 밖에 다른 루트로는 어떻게 편리하게 되어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서해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산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 형성으로 인근의 명일초등학교, 천호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 그리고 배재, 한영 외국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한강 암사 선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풍부한 생활 편의 시설 또한 풍부하여 관공서, 종합병원, 그리고 암사 재래 종합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연과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편의성이 굉장히 이제 잘 갖춰진 곳에 있는 매물입니다.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매물 가치를 좀 확 끌어올려줄 만한 것들로 위주로 좀 봐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동남권의 신거주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인데요. 도시 부적격적인 시설인 집차촌과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거주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 지상 40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일대 상권의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동구를 자숙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를 조성 중인데요. 국책사업으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인근 삼성 엔지니어링의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로 비즈니스, R&D 시설, 유통, 상업, 문화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이 연간 6만 2천여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여 명에 이르고 더해 천호 뉴타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 둔천지구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 인원으로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 어떤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에요. 지난해 12월에 준공 완료가 됐고요. 그 내부 사진들 꼼꼼하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건물 특징 소개해 주세요. 저희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중 2층이며 전용이 65.1제곱미터, 대지가 27.7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1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까지 갖춘 3룸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LED 전등,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고급 자재로 내외장재를 시공하였고 결로 방지 시공과 옥상에 개별 텃밭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략형 건물로 옥상에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각 방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내부가 굉장히 좀 넓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전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몇 층이라고 하셨죠? 2층입니다.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뭔가가 잘 예쁘장하게 마련이 돼 있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소장님 가지고 오시는 물건의 네. 특징은 텃밭 옥상에 꼭 있고요. 그 에너지, 그 태양광 시스템 네. 갖춰진 물건들 제법 많이 가지고 네,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매물 또한 똑같습니다. 친환경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가격이 맞아야지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면 저희가 접근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이 매물은 시공사 대물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 매물이 지금 현재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가가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재 가져온 매매가가 2억 7,500만 원인데요. 지금 2달 사이에 전세가가 지금 현재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분양가로 제가 지금 가져 나왔고요.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현재 2억 5천에
지금 임대인이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완료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대출 1억 6,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623만 원의 수익률 10.4%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매매 가격, 전세, 그리고 월세, 임대 시 어떻게 된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구 하면은 아주 지금 핫하고 있고 최고 거래가 지금 활성화 있게 돌아가는 지역인데요. 일단은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수익형 부동산의 입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건물의 특징 그리고 주변 입지 여건이라든지 정확히 나오셔서 분석하시고 나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매물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세 가지 매물 살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92번 전화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궁금한 것들 다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효 소장과 함께 했고요. ENR 투자연구소 이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